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해외에 살고 계시더라도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소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보통 어떤 소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살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에서 살던 집을 계속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국에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처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처분하고는 싶었지만 처분할 시간도 없었고 지금 주택시장도 좋지가 않아서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고 계실 거예요. 전세를 줬다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월세를 줬다면 그 보증금과 월세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왔어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은행 이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금융소득들도 합계액이 1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에서 다양한 소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소득이라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아니면 임대소득 등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직접 세금 보고를 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지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신고 가능한 시간인데요. 한국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고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그 정보가 그대로 위택스로 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해외에 이민 가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해외로 이민 오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법상 거주자는 실제 한국에서 살았는지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면 한국에서의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죠. 만약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한국의 소득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소득도 같이 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로 신고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 시민권이나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이 세법상의 거주자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거소와 주소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거소는 실제로 살았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183일은 대략 6개월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국 어딘가에서라도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굉장히 명확하죠.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있었으면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요. 한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한국에 없었으면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실제로도 논쟁이 많은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주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굉장히 애매한 기준으로 국내 주소를 두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계속 미국에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 살지 않았어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과 한국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조세 협약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거주지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어디에서 하는지,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인적이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곳이 어느 국가인지를 통해서 하나의 주거지를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지냈고 가족들은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 영주권이 나와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렌트를 해서 살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한국에 있었고 또 한국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미국 세금 보고를 도와주시는 세무사께서 회사도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계속해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돈을 미국에서 벌었기 때문에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와이프는 2023년에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였고요. 사업소득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용으로 신고를 하고요.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신고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에는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였고요. 기타 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입력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모두 채움이 아닌 일반 신고를 PC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두 채움을 약간만 수정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텍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부터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용을 모두 채워서 세금 계산을 미리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된 값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가 심플하다면 모두 체험 서비스에서 미리 만들어준 대로 신청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모두 체험은 모바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ARS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모바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손안의 홈택스라고 하는 손택스 앱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PC에서 마찬가지로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 핸드폰 앱이라서 등록하며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인증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 핸드폰 번호가 살아있어서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두 체험 신고 대상이라고 나오고요. 미리 계산된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은 미리 계산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나올 거예요. 밑에 보시면 5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종교인으로서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거나 아니면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금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채용이나 일반 신고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원래 사업소득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데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입 금액 대비 필요 경비를 업종별로 미리 정해놓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사업 규모가 영세해서 따로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없었던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고요. 저희도 영세 사업자였고 따로 장부를 기록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으로 모두 채움을 선택했습니다.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사항 첫 번째로는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거주지국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장애인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신고 안내 자료 요약 부분에 종합소득 금액과 소득 공제 그리고 세액 공제 부분은
전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눌러서 제대로 채워졌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르거나 아니면 국세청이 모르는 자료가 있으면 일반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주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고요.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지방소득세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클릭하고 위택스에 지금 작성한 내용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두 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여기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다고 체크한 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을 하면 이제 위택스로 이동을 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마지막에 PC에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던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와이프가 모두 채움으로 모바일상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기타 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던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제가 일반 신고를 한번 해보고 추가할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모두 채움을 약간만 수정해서 PC상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보이는데요.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다면 다른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이기 때문에 모두 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임대소득을 입력해야 할 것 같아서 일반 신고로 해보려고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일반 신고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총 11단계의 세금 신고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기본사항에서는 연락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주 구분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적어줍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를 선택을 했고요.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을 선택했습니다. 비거주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국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조회를 눌러서 미국을 선택해줄게요.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사업자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소득 종류를 선택을 해주는데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 소득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표시해 준 것 그대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소득이 있다면 선택해 주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선택이 되어 있던 소득은 선택을 해지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이 표시가 되었다면 추가로 소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은 선택을 해지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득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검색된 소득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아래 부분에 소득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하기를 눌러야 해당 소득이 들어갑니다. 선택 완료 후에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소득이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래는 임대소득을 입력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 몇 가지 질문들로 내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흐름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부부가 합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1주택이니까 그러면 yes로 가서 국외 소재 주택인지를 물어보네요. 주택이 한국에 있으니까 no죠. 그래서 기준 시가 12억을 초과하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no가 되니까 저는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주택이 하나뿐이라면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금이던 아니면 보증금이나 월세던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부가 합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을 내긴 하겠지만 정말 부럽네요. 그리고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3단계인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입력할 내용이 있을 때만 캔슬을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입력할 내용이 따로 없으면 OK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단계가 소득 공제 명세서인데요. 여기서 인적 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입력을 해줍니다. 와이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자로 넣지 못하고 아이들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하네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5단계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인데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다음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6단계는 없고 7단계 세액 공제 감면 준비금인데요. 특별히 세액 감면을 받거나 공제받을 내용이 없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8단계 기납부세액 명세서나 아니면 9단계 가산세 명세서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나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나온 환급받을 세액이 모두 채움으로 계산된 세액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일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두 채움으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요. 왼쪽 메뉴에 모두 채움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를 선택을 하시고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해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불러와 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작성 중이던 일반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작성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OK를 눌러서 기존에 작성하던 신고서를 폐기하고 모두 채움으로 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으로 미리 작성해준 종합소득세 신청에서 거주 구분이 기본으로 거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거주자로 바꿔주고요. 거주지국도 기본으로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거를 미국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신고 안내 자료 요약에 한눈에 보기 좋게 합산 금액들만 표시를 해주는데요. 세부 내역 보기로 정보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에 납부할 총 세액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 차이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추가할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환급 계좌를 적고요. 그 다음에 검토했다고 체크한 다음에 위택스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주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액 공제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류 내용을 보면 비거주자는 세액 공제 9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닫기를 누르고 세액공제 9만원의 세부 내역 보기를 클릭해봤습니다. 세액공제에 표준 세액공제 7만원과 기타 2만원이 있어서 총 9만원인데 이 부분이 비거주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주 구분에서 비거주자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빼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지막에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직접 빼주면 됩니다. 신고서의 중간에 보시면 세액공제 명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면서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7만원이었던 표준 세액공제는 할 수가 없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인 2만원은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마지막에 제출 화면 이동을 눌러서 다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가 되었네요.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알림이 뜨는데요.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이번엔 신고서를 다운받아 놓기 위해서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금 신청한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접수 번호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청서가 나오는데 이후에 미국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무조건 10%입니다. 그래서 만약 종합소득세를 해보니까 1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종합소득세로 계산해보니까 100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인 10만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거죠.
미국 세금으로 말하자면 종합소득세는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가)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주소득세는 주마다 비율이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소득세는 안 내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여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조회에서 지방소득세란에 신고 이동이라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면서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위택스의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들은 일단은 팝업장을 끄시고 웹브라우저에서 witexgo.kr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소화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종합소득분 신고 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 간소화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이 되면 다시 한번 빨간색 버튼 신고 이동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위택스 팝업이 로딩이 될 거예요. 만약에 계속 로딩이 길어지면 팝업을 한 번 더 끄고 신고 이동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통보 제공 동의를 해주셨던 분들은 모든 내용이 전부 똑같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위택스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신고 기본 정보가 있는데요. 이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한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줄게요. 그 다음 신고세액에서는 맨 밑에 32번 납부 환급할 총 세액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결정된 최종 세액의 10분의 1인지만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 단계 신고서 제출해서 작성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을 하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다음에 제출을 클릭을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지방소득세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도 괜찮더라고요. 지방소득세 신청이 완료가 되면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보고를 위해서 신고서 출력을 클릭해서 PDF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필요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지 직접 신고한 내용을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해외에 살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셨던 분들은 꼭 세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둘 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할 때는 과정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전체 과정에 대해서 더 쉽고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전체 세금 신고 절차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미국에서 페널티와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 미납에 대한 이자도 그에 대한 페널티도 상당히 큰데요. 페널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클릭해 보세요.